오늘은 까치박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비슷한 열매 이삭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들이 들어 보입니다. 그 나무는 까치박달이나 써나무, 소사나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모두 다 자작나무과 써나무 속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까치박달은 잎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서 써나무나 소사나무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까치박달이 되었을까요? 까치박달은 박달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은 박달나무 종류가 아니라 써나무 종류입니다. 물론 까치박달도 박달나무와 같은 자작나무과에 속하기는 합니다. 까치박달이라는 정명의 유래에 관한 정설은 아직 없지만은 박달나무의 특징은 매우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해서 굳은 나무 중에서도 어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까치박달의 목재도 박달나무 못지않게 단단하기 때문에 박달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깊은 산속에 사는 박달나무와 달리 까치가 사는 낮은 산에서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해서 까치박달이 되었다는 설하고, 작다라는 의미로 까치를 붙여서 까치박달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식물명 앞에 붙은 까치라는 이름은 우리가 설 전날 까치 설날처럼 보통 본래의 것과 비슷하거나 작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까치박달은 30m의 큰 키로 자라는 박달나무에 비하여 중간 키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까치박달이나 박달나무는 둘 다 쑥꽃 이삭이 아래로 길게 드러워지는 꼬리 모양이지만은 박달나무의 솔방울 같은 열매는 영상과 같이 위로 향해 달리고, 까치박달 열매는 아래로 향해 달리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까치박달은 써나무와 함께 온대지방 숲에서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하죠. 천이라는 말은 어떤 지역 내의 생물 군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물의 종류와 수가 변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숲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그 숲에 가장 적합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는데, 이렇게 안정된 숲을 극상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극상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무가 써나무라고 하니 국내에서 나무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의 햇빛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음수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이 음수로 변하게 되죠. 따라서 까치박달과 같은 음수가 나타나는 숲은 천이 단계에서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인 극상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숲의 극상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숲을 차지하는 나무로서 사람이 손을 대거나 천재지변으로 숲을 바꾸지 않으면은 까치박달과 써나무가 참나무 속을 누르고 숲의 최종 승리자가 되겠죠. 까치박달은 물박달나무, 박달서나무, 청금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목재는 잿빛이 도는 항백색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죠. 또한 무겁고 갈라지지 않아 달을 만들거나 목기와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뿌리 껍질은 한방에서 피로회복과 타박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까치박달의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낙엽 하릅 교목으로 주로 응달의 숲속에서 비교적 서변하고 비옥한 침엽수와 하릅수의 혼성림 또는 잡목림 속에서 자라는데 해발 100에서 1800m 지대에서 자생합니다. 또한 해외는 중국 동북부, 일본,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합니다. 생육 환경은 숲속에서 자라는 음수이고 습도가 높은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는데,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여 음지나 양지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잘 자랍니다. 생장 초기에 잎이 동시에 발생하는 식물로 수관 경쟁에서 유리한 특성을 보유하고 극상림 하층의 낮은 광 조건에서도
강압성을 유지하며 생육합니다. 까치박달의 수영은 가지가 길고 비스듬히 뻗어 위쪽이 뭉툭한 원뿔형으로 줄기 높이가 15m에서 18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희색으로 거의 평활하고 세로로 조금씩 벌어져서 무늬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죠. 1년생 가지는 회색 또는 암해갈색인데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집니다. 묵을수록 해갈색이 되며 껍질이 세로로 얇게 벗겨져 조금 너덜거리고 좀 더 묵으면 마른 목골로 얇게 갈라지면서 밝은 청회색 얼룩이 생깁니다. 까치박달은 자작나무과 써나무 속으로 분류되는 낙엽 하릅 교목인데요. 교목이라는 것은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가 8m 이상의 나무를 말하는데 소나무나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을 영상에서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살의 식물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눈을 달고 있는데요. 겨울눈은 겨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름부터 만들어서 새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겨울눈을 만들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이 겨울눈에서 꽃도 피고 잎이 나오죠. 까치박달의 겨울눈은 긴 타원형이고 길이가 2cm 정도로 끝이 뾰족하고 노란 녹색빛이 도는 영갈색을 띱니다. 덜풀에는 겨울눈이 없지만 나무들은 모두 겨울눈이 있어요. 어린 가지에 나 있는 겨울눈은 나무의 종류마다 그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잎이나 꽃을 볼 수 없는 겨울철에도 겨울눈의 특징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목련 종류는 겨울눈이 털로 덮여 있고 칠엽수는 끈끈한 점액질로 덮여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나 회화나무처럼 가지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의 나무는 겨울눈이 비늘 조각에 덮여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싹을 내서 잎을 만들고 씨앗을 맺기 위한 꽃을 피우는 일을 하죠. 나무잎은 어긋나기로 타원형 또는 달걀 모양이고 길이가 7에서 14cm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비대칭 하트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잔톱니가 있습니다. 좌우의 인맥이 16에서 22쌍으로 인맥을 따라 주름이 있는데 앞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의 인맥 사이에 잔털이 있습니다. 입자루 1.5에서 3cm 길이에도 잔털이 있고 간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에 황갈색으로 단풍이 들죠. 까치박달의 꽃차례가 특이해서 눈에 자주 띕니다. 꽃은 단성화로 4, 5월에 미상꽃차례로 개화하는데 앙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달리면서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까치박달은 수꽃을 먼저 피우고 차후 앙꽃을 피우죠. 이렇게 앙꽃과 수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자가 수분을 막기 위함입니다. 수꽃 이삭은 지난해 가지 끝에 1에서 6cm 길이로 길게 늘어지면서 밑으로 처지고 노란빛이 도는 녹색을 띠는데요. 흰 잔털과 각 수꽃에 4개에서 8개의 수술이 있죠. 앙꽃 이삭은 6에서 8cm 길이의 원통형으로 새 가지 끝에서 어린 잎과 함께 나오는데요. 작은 비늘 잎으로 겹겹이 쌓인 처진 꼬리 모양이고 연한 녹색을 띠면서 각 앙꽃에 2개의 암술대가 있습니다. 열매 이삭은 길이가 6에서 8cm, 폭은 4.5cm 정도의 원통형으로 톱니가 있는 비늘 잎으로 겹겹이 싸고 있어서 기다란 솔방울 모양을 만듭니다. 비늘 잎은 길이가 1.8에서 2.5cm 좌우 대칭형이고 소경과는 타원형 씨앗으로 길이가 3에서 4mm로 9,10월에 갈색으로 익으면 비늘 잎이 살짝 벌어집니다. 다 익으면 비늘 잎이 날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날아가게 하고 씨앗이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특히 까치박달 열매는 예쁜 모양과는 다르게 만질 때 열매 조각 밑부분에 있는 바늘 같은 털이 손에 박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실생 몇 분주법, 맹아갱신으로 번식하는데요. 까치박달의 실생은 9,10월에 채취한 종자를
물에 담가 무거운 종자만 선별한 후 건조하여 1에서 5도씨의 저온에 저장하였다가 봄에 파종합니다. 종자를 채취한 뒤 바로 파종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군요. 파종 후에는 건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 등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분주법은 뿌리에서 난 여러 개의 우물, 뿌리와 함께 갈라 나누어 따로 옮겨 심는 방법이죠. 맹화갱신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 이용하고 남은 부분에서 돋는 우물 길러서 다시 수풀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까치박달의 용도는 잎과 꽃 또는 열매가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정원수나 공원수 등 조경수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재로도 이용 가능하고 목재는 탈을 만들거나 기구재, 세공재, 표고버섯, 대배, 원목 등에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까치박달은 한방에서는 소가청금류라 하여 약용으로 쓰는데 피로나 근태, 타박상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까치박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